막바지 귀성 차량들로 아침부터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였던 고속도로가 현재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탄소산업단지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 시설을 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조성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당적 선택권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설을 하루 앞둔 오늘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성 차량들로 이른 아침부터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요. 오후 들어 교통 정체 구간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현재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성 교통 상황 김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막바지 귀성 차량들이 한꺼번에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한때 서울에서 전주까지 6시간가량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귀성 차량들이 들어 정체 구간이 해소되면서 고향 가는 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차량들이 밀리고는 있지만 전북 지역의 서해안과 호남 고속도로 모두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호남 고속도로는 2시간 50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동군산까지 2시간 40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29만 대의 귀성 차량이 전북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이번 설 연휴가 평소보다 길지 않아 서울로 올라가는 귀경길 정체는 내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탄소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산단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 시설과 저류지가 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탄소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동산동과 호랑동 일대입니다. 부지만 6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단의 오폐수 처리 시설과 저류지의 위치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 그리고 생활의 안전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화학제품, 석유 정제품 제조업체 등의 위치도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조성이고 무엇을 위한 조성이냐는 거죠.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이거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전주시는 아직 계획 아닐 뿐이라며 오폐수 처리 시설부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 주거지가 너무 인접해 있다 해서 그런 부분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전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부의 산단 최종 심의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분히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이 같은 계획을 세운 전주시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주먹구구식 예산 대책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퇴짜를 맞고 나더니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주시는 낡고 오래된 전주 실내체육관을 증개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축과 증개축 가운데 증개축을 선택하고 증개축이 타당한지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새롭게 신축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려됐던 그 안전 문제가 해소가 되고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주시는 국비 지원과 70억 원 규모의 전북대 부지 무상 제공을 기대하고 증개축을 밀어붙였지만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져 투융자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고
전북대의 실내체육관 부지 무상 제공도 무산됐습니다. 예산 대책이 허술해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렇게 되자 전주시는 올 들어 체육관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년도 안 돼 신축 쪽으로 4천만 원을 들여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실시하고도 뚜렷한 방향은 정하지 못해 용역 예산만 날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졸속 행정이고 용역의 낭비 사례가 아닌 전형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귀납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지을지 아니면 고쳐서 사용할지 전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도 결정하지 못한 채 10여 년 동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소속 정당과 정치적 소신이 다르더라도 탈당을 하면 당직을 잃기 때문에 탈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당적 선택권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출신의 박주연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박 의원과 이상돈, 장정숙 의원 등 3명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에 앞장섰습니다. 정치 행동은 민주평화당과 함께하지만 소속은 바른미래당입니다. 공직선거법 192조 사항이 비례대표 의원의 자발적인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의원 등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려면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을 견제해야 할 바른미래당으로선 출당할 뜻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민주평화당하고 같이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과 같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할 때도 같이 의결을 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비례대표의 당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당적 선택권을 주자는 쪽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마음대로 소속 정당을 바꿀 수 있는데 비례대표는 이를 금지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철새 정치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에게 당적 선택권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의석 한 석이 아쉽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당적 선택권 논의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재만 전라북도 의원은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설을 확산해 지역 민심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국민의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국-GM 군산공장노조는 어제부터 군산공장 폐쇄를 반대하며 부평공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창당 절차를 마친 바른미래당이 설 연휴 뒤 전북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당 출범 후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찾아 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번 방문에는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와 함께 김관영, 정운천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당의 향후 진로와 지방선거 구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전북 현안과 관련된 3대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가 반영된 탄소법 개정안의 경우 설 연휴 뒤인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법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복지위 소위와 법사위의 개최 여부가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설 연휴 이후까지 장기화할 경우 자칫 도내 3대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 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로 사업이 끝나는 1기 원도심 학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1기에 선정된 전체 47개 학교를 2기 지원 사업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년 동안 8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동백대교 건설 공사가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 방면 접속도로 1.2km 구간의 교량 상판 공정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2,300억 원이 투입된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군산에서 장항까지 이동거리가 3km로 단축돼 물류 비용이 줄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설날인 내일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다소 춥겠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